손 넘기고 하면서 그림자 좀 비켜주세요. 아니 손도 좀 치워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숨 쉬지 마세요 좀. 연필 좀 치워주세요. 아 머리 좀 치워주세요. 안 보이잖아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손님 여자친구분 계신 분. 가셨네요. 들어가셨네요. 그럼 뭐 상상으로 그래. 갑자기 상상 크로키? 뭐라고요? 아이 그 잔상을 기억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요. 상상 그렇게 왔는데 영상이에요? 응. 아 진짜요? 상상 그렇게 영상으로 만드시네요. 좋으시겠다. 알고 있어요. 아 안되네. 폰트가 확실히 선이 굵어서 예쁘긴 하다. 형태가 밖에서 그릴 때 조금만 해도 한 것처럼 보여서 합체? 원래 허리 잡고 있었는 건데 없어지셨네요. 그래도 그렇게 딱 순간적으로 기억을 한 다음에 서작가의 감상 서동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지난주 영천예술창작 스튜디오에 입주한 작가님들과 함께 경주로 야외 스케치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의하며 움직였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것을 보니 봄이 온 것이 느껴지더군요. 야외 스케치를 종종 하시나요? 저도 사진기를 들고 예쁜 곳을 돌아다니며 사진만 찍어왔는데 이번에 스케치를 해보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물론 제가 스튜디오 안에서 작업만 해와서 드로잉과 크로키는 엉망이었습니다. 연습 좀 많이 해야 하겠더라고요. 앞으로는 자주는 아니더라도 야외 스케치도 나가고 드로잉 연습도 많이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도 한적할 때 드로잉북과 연필을 들고 아날로그하게 자연과 풍경을 기록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공모 신청서와 자기소개서 같은 서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식의 중요성은 제가 따로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작품만 좋으면 그깟 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작품보다 글이나 서류의 성실성으로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을 잘 그리는 작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림의 실력과 개인의 취향과 전시의 목적 등을 따진 후에도 판단을 보려 하는 경우가 당연히 생깁니다. 그럴 때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서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식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 물으신다면 저는 우선은 매력있게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매력이란 말이 조금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이 추상적인 말을 객관적으로 바꿔보자면 서식에 드러난 조금의 텍스트를 읽더라도 이 사람은 다양한 이력이 있고
특정 부분에 관해서 전문적이고 색다른 시각이 있다. 그리고 그레테 도로보와 우리가 전시를 진행함에 있어 성실하게 협조할 것 같다 등의 느낌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그 짧은 공란에 채운 글로 드러날까 생각하시겠지만 글을 한 줄, 두 줄만 읽어도 사람의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맞춤법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틀리신다면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정신이 없고 우리 기관을 쉽게 보는지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작품도 별로라면 그냥 더 볼 것도 없습니다. 탈락이죠. 작가님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한 가지는 서식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다가 전에 썼던 공모기관의 명칭을 고치지 않고 다른 기관에 그대로 삽입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미술관 공모인데 제가 이번에 강원 갤러리 공모를 준비하며 이런 식으로 글이 진행되는 거죠. 누가 이런 실수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예전에는 이런 실수가 제법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탈락합니다. 이거는 맞춤법 틀린 것보다 감점이 더 되는 상황이겠죠.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류를 미리 준비한다입니다. 여러분, 서류 쓰기 굉장히 귀찮고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공모전 마감 전날까지 미루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당연히 마감 시간에 맞춰서 급하게 쓰시면 실수가 나옵니다. 요즘은 써야 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전시계획서, 활동계획서, 포트폴리오, 개인정보 동의서 등등. 그러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자, 그러면 위에 예시했던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지금 12년 동안 공모전을 냈던 데이터가 있습니다. 당연히 서식들도 보관하고 있죠. 저는 그때 써서 제출했던 것들을 어지간하면 수정을 안 했는데 날 것 그대로의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모를 준비할 때마다 이전에 냈던 것을 조금씩 고치고 변형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들 기록들을 남겨놓고 계신가요? 이거는 작가라면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서류 작성할 때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예전 기록들을 보면서 보완하다 보면 공모전에 합격할 확률도 높아지겠죠. 먼저 신청서입니다. 신청서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서식에 등장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생각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필 사진이 있겠죠. 사실 제대로 된 공모전이라면 프로필 사진이나 학력, 이력 등을 서류 등에 표시하는 것을 제외하겠죠. 그렇지만 대다수 기관이 학력이나 이력을 적어서 내라고 하니 다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 제출하는 곳이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만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프로필 사진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은 얼굴이 다 드러나야 합니다. 간혹 단체전을 낼 때 측면을 보이거나 작업하는 모습을 멀리서 찍은 사진을 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공모전에 내는 사진은 증명사진처럼 얼굴이 분명히 드러나는 게 좋겠죠. 프로필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심사위원이 지원하는 작가의 인상을 보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가급적이면 밝은 얼굴에 자신감이 드러나는 사진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패션은 많이 부족한지라 가급적이면 입고 있는 옷도 단정한 옷이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프로필 사진에서 과도하게 힘을 주셔도 괜찮은 분들도 계십니다. 팝아트라든지 행위미술 또는 화려한 작업 성향의 분들이시라면 각자 작업과 연계해서 얼굴에 분장을 하시거나 화면을 연출하시면 시선을 강탈하시겠죠. 저는 작업 성향이 그런 타입은 아니라서 무난한 사진으로 선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학력과 이력란입니다. 저는 학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식을 쓸 때면 자신감이 반쯤 꺾이고 들어가죠.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학력이 좋으시다면 더 많은 기회가 오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나는 어디서 자신감을 가져야 할 것인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이력입니다. 학력이 나쁘다고 전시 이력까지 나쁠까요? 그건 아니죠. 내가 평범한 학력에도 다양한 곳에 공모전에 입상한 경력이 있다면 이 작가가 실력이 있고 포트폴리오가 흥미롭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지켜보면 처음부터 잘하는 분들보다는 차근차근 성장하는 분들에게 더 큰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곤 하죠. 미술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름이 있는 공모전에 차근차근 합격하셔서 자신만의 이력을 채우십시오. 전시 이력만으로 무언가 부족하실 경우 레지던시 입주 경력이나 때에 따라선 작품 소장에 관한 정보도 추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뭐든지 과하면 안 좋습니다. 이력서에 수많은 전시 이력과 경력이 있다면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이렇게 기회가 많았던 작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맞을까라는 물음을 던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심사위원으로서의 당연한 자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작가는 이미 대부분의 기관에서 전시를 했고 새로운 곳에서도 기회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작가인데 이 작가가 끊임없이 욕심을 부린다면 전시와 지원이 절실한 수많은 작가들의 기회를 빼앗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전시를 하시고 이외의 기회는 다른 작가님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이 좋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험을 덧붙이자면 작가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잘 나가는 만큼 질투하는 작가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작가에 대한 평은 안 좋아집니다.
그런 평이 하나둘 거쳐가면서 변질되고 왜곡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욕심 많은 악당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주변을 배려하면서 차근차근 올라가시는 작가님들은 긍정적인 평이 많이 나오고 좋은 방향으로 과장되어 소문이 납니다. 당연히 인지도도 높아지고 도와주려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그러니 서로 공생하고 끌어주는 작가들이 되려고 노력합시다. 서류로 돌아가서 다음으로는 전화번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정확한 번호를 적어 놓으십시오. 실제로 합격을 하고서도 번호를 잘못 적어서 연락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저는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지만 서식에 번호를 잘못 적어낸 적은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원 동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문예 창작 과정이 포함됩니다. 내가 왜 이 기관에 지원을 하고 이 전시에 내가 왜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적는 것이죠. 빈 공란이 막막할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적어봅시다. 먼저 글을 읽어보는 심사위원 입장이라면 어떤 글을 읽고 싶을까요? 당연히 전시에 대해 열망이 크고 본인의 기관을 미리 알고 있고 기관이나 갤러리를 흠모하는 작가의 글에 관심이 가겠죠. 여기서 제가 예시로 팁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한국미술대학교 동양학과를 다닐 때 K갤러리의 소속 작가 김사또님의 전시를 인상 깊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작가라는 꿈을 꾸게 되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작업실을 따로 마련해서 작업을 이어나왔습니다. 마침 K갤러리의 공고를 보게 되었고 머릿속에서 늘 그려왔던 전시장에서 전시를 하고 싶은 꿈이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오글거리긴 하는데 이런 것을 넣어주시면 어지간하게 작품이 나쁘지 않다면 합격할 수도 있으실 겁니다. 어른들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런 게 안 먹힐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잘 먹힙니다. 하지만 이 글을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누군가와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심사위원들이 이번에 왜 이렇게 우리 기관을 알고 있는 작가들이 많고 오글거리게 아부하는 지원자가 많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은 제 예시를 변형하셔서 수위도 조절하시면서 지원 동기를 써보십시오. 추가로 내가 왜 전시를 해야 하는지, 왜 내가 적임자인지, 내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자신감 있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입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 가장 어려운 서식 중에 하나죠. 자기소개서는 우선은 많이 써봐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쌓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만의 자기소개서가 완성됩니다. 그러니 빈 공간이 막막하시더라도 일단은 조금이라도 써보시고 기록을 지우지 마시고 계속 보완하면서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제 것을 보고 팁을 드리자면 저는 3개의 문단으로 나눠서 썼습니다. 첫 문단은 내가 왜 이런 작업을 하게 되었나에 대해서
10줄 정도 썼네요. 다음 문단에서는 작업에 대한 내용을 12줄 정도로 핵심만 요약해서 썼고요. 마지막 문단에서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5줄 정도 썼네요. 그런데 이렇게 쓰면 작가 노트 아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작가 노트에서는 작업이나 사물에 대한 나의 관점과 감상 또는 작업 과정을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기소개서에는 미술 작가로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니까 나의 어린 시절이라든지 나는 뭐 어떤 성향이고 이런 얘기를 적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 심사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전혀 관심도 갖지 않을 뿐더러 1차원적이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니 내 작업이 나를 대변한다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글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개성 있게 자신만의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꼭 글로만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등 다양한 장치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시 계획서입니다. 전시 계획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전시를 하고자 하는 공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면 가산점이 붙겠죠. 전시장 도면을 확인해 주시고 그 전시장 규격에 맞춰서 자신의 작품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표나 그래프로 제시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준비하자면 너무 일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표나 전시 공간, 배치도를 만드시기 힘든 분들께서는 텍스트로 명확하게 적어주시면 차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만 쓰실 때에는 한눈에 잘 읽히게 글을 써야겠죠. 전시명과 기획 의도, 디스플레이 안을 적습니다. 기획 의도는 자신의 전시가 기존의 전시들과 뭐가 다른지, 어떤 것에 집중했는지 등이 있으면 좋겠죠. 아니면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더 좋을 겁니다. 디스플레이에 관한 것은 자신이 어떤 작품을 전시할지 세부적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소설과 사파 작업을 진행하고 있죠. 이것에 대한 간단한 간략한 설명과 준비한 작품에 대해서 적는 겁니다. 사파는 변형, 해경 40호로 7작품이 완성되어 있으며 어디 공간에 디스플레이를 할 것이고 나머지 공간은 소품으로 채웁니다. 이런 식이겠죠. 전시 계획은 이 공모를 준비하시지 마시고 평소에 내가 개인전이나 단체전을 한다면 어떻게 전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놓으셔야지 편하게 작성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니 평소에 공간을 염두에 두시고 작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계획서입니다. 활동 계획서도 전시 계획서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표기해 주십시오. 표를 만들어서 달별로 작업 계획을 세우셔도 좋고요. 기존에 잡힌 전시 계획도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계획이라 해서 실행 불가능한 계획을 세우시진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올해 2,000호가량을 작업하겠습니다. 100평을 다 채울 수 있는 양으로 전시를 준비하겠습니다. 등등이 있겠죠. 제 생각은 본인이 지금 소화할 수 있는 분량으로 적으시고 실제로 계획하신 내용들을 적으신다면 심사위원님들도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를 제출하시기 전에 귀찮으시더라도 보내실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빼먹은 서류가 발견되거나 의외로 오타가 있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공모전 서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따스한 봄날 보내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